자, 그 다음 화면 왼쪽에 액터 배치라고 있는데요. 이 액터 배치는 사실 이 레벨 에디터의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 모드. 이 모드가 에디터의 가장 큰 어떤 분류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선택 편집 모드예요. 지금은 단축키로 Shift 1 돼 있는데 이 선택 모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액터 배치가 이제 나타났고요. 랜드스케이프 선택해 보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음. 그러면 랜드스케이프는 유니티의 터레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지형을 내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외부 이제 자연 환경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폴리지라고 있는데요. 폴리지는 랜드스케이프 안에다가 나무라던가 풀이라던가 또는 뭐 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에디터 화면이고요. 브러쉬 편집하면은 내가 만든 어떤 도형을 내 맘대로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써보겠습니다. 메쉬 페인트는 색을 칠할 수 있고요. 페인트 색을. 자,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선택만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 선택 모드를 가주면 되고요. 선택 모드를 하면 여기 왼쪽에 액터 배치가 떠요. 이 액터 배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화면상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것 기본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브 같은 거 있죠? 큐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화면에 넣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동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프레에서 한 것처럼 각각 RGB, XY, Z축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배치를 했더니 이 안에서 화면 조작 어떻게 하냐? 이렇게 코스프레가 비슷해요. 마우스 왼쪽 버튼 회전, 또 휠로 확대 축소, 이동은 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동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언리얼에서는 사실 더 좋은 그런 이동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키보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WASD를 누르면 마치 내가 1인칭 캐릭터가 된 것처럼 1인칭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WASD로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Q2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음. 아까 전에 우리 코스페이시스에서 비행 모드 있죠? 카메라 비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WASD랑 요걸 가지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세요. 자, 큐브 같은 애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기본 어떤 3D 모델들을 넣을 수가 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큐브 같은 애들은 우리가 스태틱 메쉬라고 여기 보면 한글로 꿀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큐브에 보면 스태틱 메쉬 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는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이 안에다가 뭔가 뭐 다른 형태로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훨씬 더 가벼워요. 나중에 시스템에 어떤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들거나 할 때 시스템에 아주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액터, 캐릭터, 폰. 액터, 캐릭터, 폰.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액터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월드라고 하는 이 레벨, 이 맵에 배치하거나 또는 스폰은 그 복제하거나 우리 인스턴트 얘를 복제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액터는 뭐 거의 오브젝트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폰은 그러한 액터 중에서 우리 사용자가 마치 걔한테 이렇게 빙의한다고 하는데, 걔가 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키보드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는데, 이때도 그냥 액터들도 키보드를 가지고 조작은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폰 중에서도 특히나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그러한 오브젝트,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막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터, 폰, 캐릭터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네요. 조명, 포인트 라이트 조명이나 플레이어 스타트 처음에 플레이어가 시작하는 지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큐브가 있고 밑에 트리거라고 있는데 이거는 충돌했는지 충돌을 감지하는 그런 박스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라이트 모드에서 여러 가지 또 조명들이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조명도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시네마틱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그냥 완전히 영화 같은 그러니까 게임에 보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씬이 나오는 것들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비주얼 이펙트 여기 있는데 요거는 따지면은 저희 유니티에서는 파티클 과 비슷하기도 하고 뭐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꾸며주는 애가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애예요. 이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는 박스 잠깐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하나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죠. 컬러가 다르고 자, 얘를 우리 상단 모드에서 브러쉬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모드에서 브러쉬 편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있죠? 점 같은 거 잡아서 올리면 이렇게 도형이 바뀌어요. 면을 잡고 이동시키면 이렇게 면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지오메트리 메쉬예요. 지오메트리 브러쉬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좀 게임과 비슷하게 프로토타입으로 뭔가 뭐 기둥도 만들고 뭔가 신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신전의 모양이 단순하게 이것만으로 못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기본에 있는 이런 원기둥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얘를 쓰고요. 그 다음 이게 잘 작동한다 그러면 3D 맥스나 마야나 뭐 이런 데 가서 실제 3D 모델을 거하게 만들어서 불러와서 스태틱 메쉬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프로토타입의 게임 월드를 좀 만들 때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게 돼요. 편집이 쉬운 대신에 많이 쓰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뭐 볼륨이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뭐 충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역을 나타내는 것들을 또 넣을 수가 있고요. 자,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액터 배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저장하는 거 소스 컨트롤 모두 봤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브라우저는 이미 열려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클릭하면 이거 안 열리던데 여기서는 뭐 한번 보시고 여기선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에 여러 가지 화면에 투명한 거를 뭐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봐야 되게 이제 엔진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는 엔진 퀄리티가 에픽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우리가 패키징을 하는데 이게 막 1시간 걸려도 얘가 패키징이 안 된다. 너무 느리다. 그럼 퀄리티 내립니다. 퀄리티 쭉 한 중간 정도로 내려가지고 빌드하면 시간이 좀 빨라져요. 근데 그만큼 눈에 딱 보기에도 달라져요. 에픽에서 중간으로 가면 해상도가 낮아지는 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오디오 있고 뭐 그냥 차차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돼 있습니다. 블루프린트가 바로 스크립트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거 만든 것처럼 막 그림 노드를 만드는 거 있고요. 시네마틱에서 우리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고요. 자, 빌드가 있는데요. 빌드가 이런 조명들, 라이팅이라든가 쉐이더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빌드 나중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라이팅을 다시 빌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오메트리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 조명이 얘는 이상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조명이 실시간 조명을 넣으면 너무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얘는 큐브는 자동으로 그림자가 있는데 얘는 그림자가 없죠? 이럴 때는 빌드를 해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빛이라던가 반사광이라던가 또는 뭐 그림자라던가 지금 이제 생겼죠, 이렇게. 음. 그림자 같은 걸 만드는 거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레이가 있습니다. 플레이는 누르면 저 플레이 아까처럼 플레이하면 탁 생기는데 플레이하면 딱 생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플레이 ESC 키를 누르면 플레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플레이 하자마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게 얘가 플레이어 스타트 포인트예요. 여기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었어요. 플레이 누르면 된다. 그 다음 실행이 있는데요. 이 실행은 거의 패키지의 전 단계입니다. 패키지 전 단계에서 해당 레벨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버튼 누르면 얘는 독립되어 있는 실제 프로그램을 반쯤 만들어 가지고 빌드까지 해서 쭉 나가죠. 오른쪽 하단에 하면 빌드 중 뜰 텐데 출력 로그 폿이나 이런 걸 누르면 지금 어느게 뭔가가 빌드되고 있는지 이거 다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면 돼요. 나가서 지금 윈도우로 우리가 실행했기 때문에 빌드가 한 반 정도 완료가 반 정도 빌드를 하고 나면 실제 윈도우 창이 열린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 실행할 때도 컴파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뭐가 있나요? 실행이 되고 있나? 벌써 실행이 됐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창모드로 여기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실제 윈도우로 빌드하면 이렇게 보일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네. 끄는 게 지금 기능이 없어요. Alt F4로 꺼야 됩니다. Alt F4 단축키 눌러서 끄세요. 자, 됐습니다. 이 창은 이제 출력 로그는 필요 없으니까 닫거나 대부분 출력 로그를 밑에 컨텐츠 브라우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컨텐츠 브라우저 탭 옆에 출력 로그가 있다.